인생에서 진짜 승리하고 싶다. 네. 저는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 또 무슨 드립 치려고? 아니야. 사람 마케팅 다니기 힘든 회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직원들이 앞에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꼴을 못 보겠다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흑수저가 결국 탈피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결정의 숫자를 완전히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 쇼킹한 포인트예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랑 멍 때리는 거. 잠멍. 인생을 역전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타이틀 소리. 인터뷰어인 저는 130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낸 책 역행자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벌고 싶고 푹 자면서도 돈을 벌고 싶고 바로 그거를 이뤄주는 책이 있습니다. 뭔가요? 정리하는 뇌입니다. 제가 4박 6일 푸켓을 갔다 왔어요. 27명이랑 모르는 사람들이랑 갔어요. 4일 내내 저를 놀렸거든요. 타격감이 좋다고. 대부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두세 명이 책을 샀었고 나머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신기했던 게 아니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새벽 6시까지 막 놀고 술 먹고 막 춤추고 파티하고 막 종합 베스트셀러 1등 작가 100명 CEO 이러면 일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평상시에 딱히 스마트하지 않고 되게 음란하죠.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진짜 삶이 효율적으로 변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되고 짧게 일하고 저는 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식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날 막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 이런 책을 읽고 남들보다 110% 효율적이게만 살면은 그게 쌓이면은 그냥 성공, 돈 벌기, 행복 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어. 자기들이 하루에 3-4시간을 잔다는 거야. 시간이 너무 아깝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다는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7-8시간을 전 자줘야지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하루에 모은 정보량이 있는데 그거를 잘 때 재조합하고 창의력을 높여주고 얻은 정보를 처리를 하는 게 잠잘 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잠자는 게 오히려 쌉이득이다. 더 돈 벌고 더 부자가 되는데 이득이다라는 거가 하나의 개념이 정립이 된 거죠. 이런 지식들을 그냥 100가지 그냥 알고 있으면은 남들보다 하루에 110%씩 승리하는 거죠. 110%더 빠르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음탕한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가 한 3년 전에 5권의 책을 추천을 해서 그게 초대박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뭔가요? 정리하는 뇌의 가장 핵심 가치. 좋은 질문이에요. 뇌 용량 써버리기.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만약에 형님이 이제 달리기 선수야. 처음 100m를 달릴 때는 10초를 뛰어요. 그 다음에 한 10번까지는 10초대로 갈 거예요. 10번 이상 뛰기 시작하면 10.5초 11초, 나중에는 거의 17초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치니까. 인간의 뇌도 하루에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뇌가 리셋이 돼요. 만약에 뇌 용량이 100리터가 있다고 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많은 판단들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리터가 있을 때 이걸 일어나서 이상한 거에 다 써버려요. 일어나자마자 뭐 1시간 청소하기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사실은 카톡하기, DM 보기, 유머 사이트 보기, 유튜브 보기를 해요.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황일 때 뇌 용량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로 치면은 처음에 10초 달릴 때 모든 신기록을 세워놔야 되는데 17초가 된 상황을 만들어요. 출근 전에. 그쵸, 출근 전에. 아니면 출근해서 가장 안 좋은 게 커피 마시면서 동료랑 수다 떨기. 물론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있다던가 아니면 인생에서 진짜 승리하고 싶다. 저는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 또 무슨 드립 치려고? 아니야. 사람 마케팅 다니기 힘든 회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직원들이 앞에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꼴을 못 보겠다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그 아니야. 얘기잖아요. 이산화 마케팅 잡플래닛 전국 1등 회사입니다. 다 조작입니다. 가스라이팅 엄청 해놔가지고.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뇌 용량을 일어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만 쓴다면 이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멀티태스킹. 뇌과학 책들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촬영 준비하느라고 제가 책을 읽고 있었어. 책을 읽다가 카톡 하다가 책을 읽다가 인스타 하다가 5번 반복하잖아요. 카톡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에너지를 엄청 낭비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1시간 하잖아요. 뇌 용량이 완전 바닥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주의를 하자. 그러면은 남들이 10시간 일할 거를 4-5시간만 해도 처리할 수가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4-5시간 집중을 하면서 뇌가 또 발전을 하는 거죠. 이 기간이 365일, 3650일 쌓이면 그 특별해지는 거.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변호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흑수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흑수저는 공부를 잘하기가 더 어렵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이 그냥 나오게 되면 씻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찬물만 나와.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이 찬물
콧물만 나온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씻는 순간 또 뭐 냄새도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싫어할 거고, 반대로 씻으려면 나는 이거 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에 그 고통을 참아야 되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또 에너지 쓰는 거야.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도 멀어 막 걸어가야 되는데, 배고픈데 아침 참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모하는 결정의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맞아. 자수성가 했다는 청년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 중에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메뉴를 고를 때 걱정이 없어졌다. 맞아. 선택 장애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이 책에서 보면 어느 정도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나오기 어렵다는 그 변호사님의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정리하는 뇌에 담겨있는 내용이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죠. 이 흑수저에서 100억 모은 사람이랑 금수저인데 100억 모은 거랑은 아예 레벨이 달라요. 금수저 애들은 그냥 100억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나 이미 1000억, 3000억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2, 3세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너무 모든 게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여기 결정만 몇 개만 딱딱딱, 물론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걸 딱딱딱 하면 돼. 근데 이제 0원부터 100억으로 흑수저에서 가는 거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이거를 하나씩 하기가 너무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루에 결정할 수 있는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라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한 50개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흑수저가 결국 탈피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결정의 숫자를 완전히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게 쇼킹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좀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면은 괜히 일을 하기 싫은 핑계가 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저는 이제 일을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잘할수록 좋은 게 있고요. 스위치처럼 온오프인 게 있어요. 오늘 하기만 하면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는 거는 온오프가 아니에요. 근데 다 만들어진 거를 업로드하고 업로드 초반 성과를 본다. 그냥 매뉴얼로 돼 있는 거. 내가 해도 똑같고 아니면 내 동생이 해도 똑같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온오프로 돼 있는 거를 뒤에다 하고, 그 다음에 잘할수록 잘하는 거를 앞에다 하고.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이 힘든 게, 나는 잘할수록 잘하는 일을 먼저 하고 싶은데 위에서 온오프가 필요한 일을 계속 시켜. 그 왜 안 되냐 막 그런, 이거 온오프 일도 사실 에너지 쓰거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프로젝트 실수하잖아요. 온오프만 필요한 일을 계속 시켜요, 이 사람을. 못하니까, 못했었으니까. 나 한 번밖에 실수 안 했는데. 그럼 온오프 하는 일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잘할수록 잘하는 일이 어쩌다 떨어졌는데, 난 온오프 하는 게 내 주업이기 때문에 잘할수록 잘하는 일을 할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한 번 못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 그만둬야지. 진짜 그러네. 네. 눈 밖에 나면은 이게 사내 정치 때문에 회사 그만두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 평점이 좋구나. 왜요? 이거 장난친 건데, 그러니까 이상한 마케팅은 그런 상황을 위해서 무조건 한두 달에 한 번씩 기획서 제안서를 발표를 해요. 신입이 팀장을 발라버릴 수도 있고. 잘할수록 잘하는 시간을 주는구나. 네, 그 시간을 무조건 줘요. 그거 진짜 필요해.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잘났는데도 회사에서 나는 올라갈 길이 없다라고 막히는 순간 퇴사를 고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판사의 집중력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판사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똑똑하죠. 이거 시험도 통과하고 거기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 초엘리트들도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전에 판결을 이제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30개를 했어. 그러면 이미 의사결정 3개 썼어요. 오후가 돼서 30개를 할 때 유죄 무죄의 판정 비율이 비슷비슷해야 돼. 근데 유죄와 무죄의 판정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 이 확률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의사결정에서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유죄 비율이 오전에도 5대5라면 오후에도 5대5여야 되죠. 확률상 통계를 내면 빈도가 늘어날수록 둘 다 계속 거의 똑같아야죠. 맞아. 왜냐면 오전에 받은 서류가 더 악인들이 많고 오후에 받은 서류가 더 악인이 적고 이렇지 않을 거니까. 정확합니다. 엘리트 머리 좋은 판사들조차도 오전에 판단을 많이 해버리면 오후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왼쪽을 누를 거냐 오른쪽 누를 거냐를 1000번인가를 시켜.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게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뭐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아침에 가장 뇌가 좋을 때는 어떤 카톡 처리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달리기가 느려진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 그래서 가장 머리가 좋을 때는 예를 들어 유튜브라는 기획, 뭐 아니면 사업 제안, 아니면 사업을 기획하는 일, 아니면 되게 중요한 판단들을 위주로 맨 초반에 몰아 넣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달리기가 엄청 지쳤어. 100m가 17초로 되게 느려진 상태. 이때는 카톡을 처리하거나 메일을 처리하거나 되게 반복적인 일, 뇌를 거의 안 써도 되는 이 버튼 누르는 일만 하면 된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보면서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냐면 사람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인식의 범주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이전에 인식의 범주화된 것에서 벗어나야 돼.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부자들은 범주화를 잘한다면서요. 근데 부자들한테 인식돼야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원 오브 댐이 되면 안 되고 역행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유튜브에서도 범주화 당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범주화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범주화 당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범주화 당하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쟤는 직장인이야가 아니라 쟤는 주원규야라고 인지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성공에 가까워진다. 유튜브를 했어. 신사임당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신사임당도 사실은 너무 평범했던 인간에서 갑자기 특별해진 거고. 수많은 영상 중에 얘만 갑자기 지금 올라가고 있어. 큰 채널에서는 당연히 모든 게 다 잘 되잖아요. 박튜브님도 올리면 100만이에요. 그리고 뭐 침착맨님도 올리면 막 그렇잖아요. 슈카님도 그렇고 다 엄청난 그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처음 들어가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구독자가 500명인데 20만 뷰, 30만 뷰 뽑는 애들이 나온다고요. 구독자가 500명, 1000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짧게만 보충 설명을 하면은 네. 이 책에서는 결국 모든 뇌가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일어나자마자 집중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해볼까요? 사실 다른 거 앞에 거 다 날리고 몽상 모드만 좀 기억하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몽상 모드가 뭐냐면은 아 왜요? 이거 스타 좀 했네. 몽상가 지금 웃은 분들 와 이분들 진짜 최소 30대. 30대 이상.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 푸켓 여행을 가는데 네. 사람들이 되게 멍 때리는 경우들이 많았어. 버스에서 그냥 앉아 있으니까. 멍 때리죠. 그 멍 때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멍 때리는 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랑 멍 때리는 거. 잠멍. 인생을 역전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멍 때리기. 네. 왜? 저는 완전 주의력 결핍장애처럼 뭔가 자극을 계속 쏟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10분 정도 어떻게든 멍을 때리려고 좀 노력을 되게 의도적으로 좀 해요. 아니면 여행을 일부러 좀 가요. 이게 우리 핸드폰을 계속 보잖아. 비행기 안에서는 핸드폰이 끊겼잖아요. 네. 그때 가장 좋은 생각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둘 다 3년 만에 갑자기 너무 잘 풀렸단 말이야. 인생에서.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뭐 자청이라는 채널을 했었고 아니면 이번에 종합베스트셀러 1등이 올라서 이걸로 훗날에 가져올 이득들을 이 레버리지를 한번 딱 버튼을 누른 거예요. 결정적인 아이디어 한 방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몽상 모드, 멍 때리는 시간, 그 시간이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이라고 종종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분 좋은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9시간을 죽어라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10분에서 1시간을 멍을 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어떤 몰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마케팅 우리는 하고 막 형님은 막 노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럴 때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다 끄고 저는 차에 놔요. 회사에 두고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 조금만 지루하면 이걸로 자극을 찾는단 말이에요. 맞아. 형님 막 릴스 보더만 네, 쇼츠랑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몽상 모드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몽상 모드, 멍 때리는 시간, 아니면 잠자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이럴 때 우리가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고민해왔던,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들을 종합을 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한 방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종합베스트셀러 1등 역행자 같은 게 탄생하는 거예요. 역행자가 5월에 제가 마감이었어요. 뇌용량 써버리기를 지금 체계해야 되는 2시간을 릴스에 쓴 거예요. 몽상 모드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 돈 버는 아이디어라던가 아니면 내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들이 있어요. 원싱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이 몽상 모드일 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1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멍을 때리는 시간을 저는 가지면은 인생 역전하는데 진짜 좋다. 저는 매일 아침 멍 때리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갖습니다. 어디서요? 샤워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저는 형님이 180만을 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멍 때리는 순간들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그때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날 적용하고 이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아, 이 전략으로 가면은 더 커지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한 달에 한 개씩만 좋은 아이디어들만 나와도 이제 되는 거죠. 저희 집에 도입된 게 있습니다. 미디어 없는 타임. 8시 반에 호야랑 씻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잠들 때까지는 저희 미디어가 없어요. 안 보고 책 보고. 저도 올해 가장 일이 잘 풀리고 네. 막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저는 양평에 이사 갔던 게 한몫했다고 봐요. 왜 갔냐면은 이게 왔다 갔다 1시간씩 있잖아요. 네. 그때 그냥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산, 강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이 몽상 모드에 들어가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뇌용량 써버리기를 기억을 해서 오전에 일어났을 때 좀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자. 네. 카톡이나 DM은 최대한 나중에 보자. 저는 무음이에요. 그래서 형님 전화 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못 받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잘 받아요. 인스타 중독돼가지고.
네, 인스타 팔로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것도 좀 해주세요. 네, 주원규 자청 검색해서 팔로우. 어쨌든 뇌용량 서버, 이게 판사들조차, 천재들조차도 이게 영향을 갖는다. 멀티태스킹, 막 우리가 일하다가 카톡하거나 이럴 때 진짜 뇌용량을 너무 많이 뺏긴다. 그리고 세 번째, 맞아. 몽상 모드. 우리가 멍 때리거나 잠자거나 그때 오히려 뇌를 활성화시켜서 네.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저는 오히려 6시간이나 5시간 자면 너무 불안해. 왜냐면은 이 7시간, 8시간 숙면을 해야지 뇌에서 그 전날에 있었던 걸 잘 처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도와주는데. 나 애를 왜 낳아야 되는지 알겠다. 또 무슨 소리? 저 원래 수면이 되게 불규칙했거든요. 아. 근데 아이한테 규칙적인 수면을 주려고 내가 규칙적으로 살게 돼. 그 다음에 아이한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주려고 내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랑 놀러 나가면 몽상 모드죠. 멍 때리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산책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대철학자들 보면은 칸트, 쇼펜하우어 하루에 10시간씩 산책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인간이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기가 막힌 9시간 일하는 것보다 10분 나가서 산책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게으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까를 고민하다가 이 방법, 몽상 모드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이 전략을 하고 정보를 많이 넣어야지 이게 뭐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아무 정보를 인풋하지 않았는데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하는 뇌를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고, 거기 안에다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 뭘 탑재할 것이냐는 이제 자기가 많이 넣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싱, 그릿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만약 산책하기 전에 그 20분 보고 그 몽상 모드 하러 그냥 10분 나가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바로 다른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뇌에 좋죠. 인풋도 많아지고. 이 정리하는 뇌를 제가 느낀 거는 이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선을 그어줬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무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너의 착각이고 여기까지야,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책이 아닌가. 서문에 클루직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집을 짓는데 뭐 50년 전에 지었어. 에어컨을 하부에 설치를 한 거야. 추워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거,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설치를 뭔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오히려 딴 걸 설치하려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더 방해하는. 그러니까 완전 클루지 개념이 똑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지체계나 뇌 효율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안 좋다. 유튜브 올라오지, 계속 실시간 뭐 하지. 정보의 홍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취합을 해야 된다. 이 책의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보가 너무 심각한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판단을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방을 정리하고. 저도 그거 있어요. 성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은 성공만 생각하고 내가 목표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고, 그 공간에 있을 때는 아까 자청님이 했던 것처럼 핸드폰도 다 치우고 거기선 그것만 하는 그런 공간을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 책은 뭡니까? 모든 자선가는 사람들의 인생책, 자기계발서 아니에요. 뭐예요 이 책? 저는 이걸로 이상한 마케팅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도 엄청 도움됐었고, 짧게 스포를 하면은 1000년,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속담들, 문장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한두 가지만 남잖아요. 그럼 그 언어들의 엄청난 공통점이 있고 그걸 이용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한 결과뿐만 아니라 돈과 부귀와 명예와 유튜브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범했던 사람이 이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사기꾼 소리를 듣지. 썸네일 뭐로 가죠? 지난번에 노아 AI 썼더니 2배 더 잘 나오던데, 조회수가. 이번에도 한번 그걸로 해볼까요? 노아?